최근 화물연대 파업을 다루는 영상을 기획하면서 파업 그리고 노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사들을 보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30 세대의 노조 인식 설문에 관한 기사를 마주했다. 그 기사의 내용은 이러했다. 2030 세대가 노조의 역할 자체는 부정하지 않지만 활동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 우리는 궁금해졌다. 청소년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을까? 그렇다면 노조의 활동 방식은 어떠해야 한다고 믿는 걸까? 다양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우리는 직접 만나러 갔다.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다니고 있는 조원나고요. 저도 20살입니다. 네, 저는 대안학교를 11년째 다니고 있는 윤기회입니다. 네, 저는 부흥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김이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거꾸로 캠퍼스 재학 중인 17살 버드입니다. 저도 19살이고 지금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노조에 대해서 얼만큼 아시고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다들 궁금합니다. 약간 노동조합 딱 사전적 정의를 치면, 그러니까 노동자 딱 정의는 그러니까 뭐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이제 그에 반해서 이제 그러니까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런 권리를 좀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단체인 거잖아요. 근데 또 저가 생각하는 이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노동자와 사용자가 계약 관계이긴 하지만, 그리고 대등하다고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 대등한 관계일 수가 없잖아요. 예속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다 보니까 단체를 결집해서 더 힘을 키워야 되고 목소리를 키워야 이제 대등한 관계가 그때서야 조금이나마 최소한으로 좀 이게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 노동조합이라는 단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평소에 들었어요. 네, 저도 좀 사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자의 의견을 좀 대변해주는 단체로 알고 있고, 솔직히 저는 그런 노조에 좀 관심이 없어서 좀 뉴스 같은 걸로 많이 접했어요. 그래서 좀 시위를 하거나 투쟁하거나 뭐 그런 것만 보게 돼서 좀 그런 이미지가 많이 머리에 박혀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노조가 다들 앞에서 잘 말씀해주신 거랑 비슷한데, 일단은 회사라는 그 상대자는 사용자로서 약간 좀 결집된 단체잖아요. 근데 그 대신에 노동자는 파편화된 약간 계약 관계를 이제 각각 맺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각각 맺고 있는 계약 관계 속에서 사실 하나의 단체를 행사하기에는 조금 힘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단체에 대항해서 이런 파편화된 요소들이 스스로 결집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만든 게 노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집단과 집단 간의 이런 대립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막강한 힘을 주기 때문에 그런 노조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 생각 속 노조는 진짜 사회적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그런 투쟁적인 인지? 이런 쪽이 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네. 노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나요? 일단 저는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앞서 말해주셨던 것처럼 노동자들은 각계 전투를 하면 되게 잘 부서줄 수 있는 그런 위치잖아요. 어떻게 보면 회사를 대상으로. 근데 그분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어떻게 보면 큰 확성기를 전달하고 하고, 그리고 사실 미디어랑 매체들에 그렇게 좀 대립되는 모습들만 비춰져서 그렇지, 노조가 어떻게 보면 되게 절차적으로 딱 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노조에서 목소리를 모아서 전달을 하고 그게 더 나은 생활로 바뀔 수 있게 그렇게 한다면 노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노조 말고 다른 인권단체들도 어쨌든 뭐 청소년 인권단체라면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단체일수록 힘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사회적인 권력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들이 이야기할 때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들이 당사자니까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제일 잘 알고 있고,
그렇게 당사자이자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게 되게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최근에 대자보가 붙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뭔가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친구들이 이제 대자보를 준비해서 붙였는데 저희 학교에도 물론 뭐 안건 같은 걸 내는 절차가 있고 하지만 이 대자보 하나를 붙였을 때 그 위력이 정말 셌거든요. 애들이 거기에 뭐 동의한다 이렇게 해서 포스트잇을 붙이고 그래서 막 학교 시험이 미뤄지고 이렇게 됐었었는데 그렇게 저는 뭔가 그런 연대의 힘이 가지는 게 큰 것 같아서 그런 연대로서의 성격을 가진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단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도 말씀하셨듯이 그냥 일단 이게 이 단체, 이 조합이 그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어떤 힘을 가지고 얼만큼의 권위와 위세가 있는지는 각각 이제 뭐 맥락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지만 그게 일단 존재하느냐의 가치, 존재하느냐 자체에도 일단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의가 있는 거고 이제 그게 있다는 거는 일단은 우리가 어떤 입장을 대변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가 이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주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대자보를 붙이는 효과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학교에서 미쳐봤을 때도 이제 학교도 교육 공동체에서 학부모, 그러니까 교사, 학생, 학부모 이렇게 세 가지의 갈래가 있잖아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학생회가 이제 학교마다 다른데 학생회가 많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고 학생회가 되게 얼마나 자치적이냐 민주적이냐는 되게 학교마다 달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학생회라는 그 장치는 보장을 하고 있잖아요. 조례에서. 그래서 그런 것처럼 노동조합은 당연히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완전 저희 청소년들 입장으로 저희도 곧 있으면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럼 저희도 노동자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노조가 이제 회사랑만 소통하는 게 아니고 정부랑도 소통하잖아요. 그래서 노조가 잘 활동된 좋은 사례들을 보면 실제로 정부랑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더 나아지는 사례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지금 노동 현실은 별로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노조가 있다면 그 노조가 현재의 상황을 더 낫게 만들 수 있고 다가가서 우리가 이제 일을 할 때쯤에는 더 나은 노동 생활이 있지 않을까 해서 노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의 미래랑 연결이 있는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진짜 동의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아직 사회에 나가지 않은 학생의 입장에서는 노동자와 뭐 노동조합 이런 게 되게 동떨어져 있는 우리와 다른 뭐 어떤 집합처럼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말씀하셨듯이 진짜 사회에 나가게 되면 그것이 곧 우리의 문제가 되고 내가 그 집단에 속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내 집단이 되는데 왜 집단이 아닌 내 집단으로 속하게 되는데 이미 이게 당연히 보장되어 있고 그들의 처우가 더 개선될수록 그것이 우리의 결국 권리 보장이고 권리 향상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게 되게 사용자, 노동자가 너무 대립되는 양상을 보이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사용자들은 노동자가 정말 너무 관련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약간 이에 반하는 신뢰로는 말씀하셨듯이 아까 화물연대 파업 같은 경우에 이제 그들의 또 주된 입장 중에 하나가 그 이제 화물 택배하시는 분들은 이게 법 제도에서 규격해 놓은 규격해 놓은 범위보다 훨씬 초과되는 양을 이 한정된 시간 내에서 이렇게 배달해야 되다 보니까 사고가 일어나고 그리고 노동자들의 생명권도 위협받고 한 문제를 또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들이 그렇게 고속도로에 운전을 하다 보면 우리 같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다니다가 이렇게 너무 초과된 양을 이렇게 실어서 이게 사고가 나면 그게 결국 우리 모두 국민의 삶과 연계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정부와 노동자 간에 이렇게 정말 교섭을 해야 되는 그게 진짜 국민의 그러니까 민생과 관련된 현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결국 이게 다 이게 단절된 부분이 아니라 엄청나게 교집합되어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더 뭔가 너무 정치적으로만 너무 이렇게 빠지기보다는 진짜 이게 사회적인 문제를 우리와 같이 사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인식으로도 또 좀 전환될 필요도 있다고 또 생각을 했어요. 뭔가 쉽게 과열된다라는 이미지가 되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정제되고 뭔가 딱 회의 석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건 되게 우린 엘리트 집단 그리고 뭔가 그리고 또 우리가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특히 더 막 집단 결집하고 막 이야기하고 막 강렬하게 하고 이런 게 이제 뭔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약간 이런 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게 약간 그냥 그거는 우리 이 분단 현실에서의 약간 국민적인 약간 그 좀 국민적인 패러다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그런 거에 인식이 좀 더 강하게 있는 것 같고 약간 외국과 비교했을 때
그래서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회사 안에서 사용자 노동자가 있으면 노사 공동 결정체라고 해서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주주 간의 협의에서만 이제 그 회사의 방향이 결정되는데 거기서는 이제 노사 공동 결정체에서 그러니까 몇 퍼센트는 딱 필수적으로 노동자들을 참여하게 해서 만드는 기구인 거죠. 그리고 실제 유럽 연합에서도 그 9개국 빼고 총 27개국 중에서 18개국이 그 노사 공동 결정체를 거의 채택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좀 외국과 우리나라와 그리고 또 그냥 뭐 다른 국가에서도 그렇겠지만 이게 좀 제도적 창시의 차이가 보이는구나라고 또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좀 엄마 아빠가 좀 노조 같은 활동을 하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뉴스로만 노조를 접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위하거나 투쟁하는 그런 이미지만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그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래서 좀 노조에 대한 리브랜딩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인 게 없어가지고 말을 해도 되나 했는데 아까 법 관련돼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수업 들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노조에 관련돼서는 뭐 파업에 관련된 법이라든지 아니면 노조 운영에 있어서 거기에 뭐 실무자라든지 임원진이 개입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약간 원론적인 것만 배우다 보니까 그렇구나 하고 노조의 성격을 단순히 투쟁적인 걸로만 정의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서 느낀 게 확실히 우리나라에서의 노조의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투쟁적인 성격과 약간 합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려는 모습에만 초점을 맞추고 또한 그게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보게 된다면 이게 법제도에서부터 비롯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생각이 들어서 보면은 약간 이게 그냥 뭐 노사 갈등 노사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는 조금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좀 노조의 활동 범위를 넓힐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한 법률안을 제정을 하는 게 오히려 약간 그런 노사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처럼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지 않나 해서 그렇게 하면은 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리브랜딩이 돼서 더 이 노조의 활동에 좀 더 다양한 측면에 관심을 가져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법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홀리듯이 맞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교직원과 그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그때 굉장히 놀랐던 게 저는 그래도 학생들이 어느 정도 노조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 파업에 대한 이유를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른 분들 계시잖아요. 이 무슨 이거 다 정제를 야 공부나 해 공부 하시잖아요. 그리고 사회 문제 이런 거 관심 가지면 야 지금이다 공부하고 다 나중에 하면 돼라고 하시잖아요.